지금 이 시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2017년 화물차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액이 최소 1,5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최대 5년간 유류 구매 카드 거래 정지 등 가담 공모한 주요 업자까지 단속 처벌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화물차를 지원하는 유가 보조금 제도는 어려운 현실을 돕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도 검은 손이 드리워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화물차 유가 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개편됐던 에너지 세제 혜택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경유와 LPG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유류세 일부를 영세 화물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나마 환급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유와 LPG에 대한 환경보증 차원의 유류세 강세 속에서도 지급 단가를 리터당 각각 345원 54전 또 197원 97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화물 차종에 따른 지급 한도량 내에서 지급 단가 곱하기 주유량으로 산정되고 있는 이런 유가 보조금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네. 유종별로는 다른 지급 단가 기준은 현 유류세와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를 비교 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 수급된 화물차 유가 보조금이 최대 3,000억 원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네, 지난해 경유와 LPG 연료를 사용한 전국 40만 대의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1조 8천억 상당의 유가 보조금이 지급이 됐거든요. 네. 여기에는 그 카드깡 등의 허위 매출로 부풀려진 문제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적발된 부정 수급 사례는요, 2,893건이고 금액으로는 약 64억 원 상당이지만 문제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상당 부분이 핵심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편법 사례를 보게 되면 부풀려진 결제와 또 일괄 결제하는 방법, 네. 그리고 수급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결제하는 이런 수법들이 이용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제를 편법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화물차주 단독이 아닐 거고요. 네. 주유소가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8가지 불법 거래에서 금액을 부풀리는 일명 카드깡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운전자 혼자로는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 부정수급을 최대 3천억 상당으로 추정하는 국토교통부가 사후 약방면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17년 용역 보고서 제시와 또 11월부터 단계적 처벌을 발표한 건데요. 네. 화물차주뿐만 아니라 가담 공모했던 주요업자도 최대 5년 동안 유류 구매 카드 거래를 정지시키고 또 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이런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네. 국내 공항 주차장에 5년간 이건 그냥 너무 긴 장기 주차인데요. 네. 근데 이 버린 차량이 70여 대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요즘 공공장소까지 무단 방치 차량이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의 장기방치 차량 현황을 들 수 있는데요.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호 의원께서는 지난 2013년부터 7월 말까지 5년간 공항주차장에 3개월 이상 방치됐던 차량 수는 총 70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가장 많았던 공항은 57대인 불청객이 차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되겠고요. 네. 김해공항 5대에 김포공항 4대, 그리고 광주공항 2대와 또 각각 한 대가 방치되어 있는 제주와 사천공항 순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짧게는 반년, 길게는 5년 이상 주차장을 차지했던 불청객이 남긴 미납 주차료 금액은요, 5억 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이고, 미납 주차료가 5억 원대 대단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방치 차량은 다른 이용객들에게도 불편을 주기도 하지만 네. 공공기관에 금전적으로 손실을 끼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오래 방치되면 보기에도 안 좋고요. 이건 빨리 치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미납 손실액은 4억 6천만 원인 인천공항이 가장 많았고요. 김포공항 2,900만 원, 김해공항 876만 원,
또 제주공항 649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게다가 국제공항 허브인 인천공항에는요. 지난 2014년부터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네. 1톤 탑자가 무려 2,037일간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납 주차액도 중형차 한 대 값인 2,037만 원에 달하고요. 아이고. 또 1,727일간 방치됐던 매그너스 승용차도 2,096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상원 의원은요. 복잡한 처분에 걸림돌이 되는 법적 절차는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방치기간 단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차값보다 주차료가 더 비싸졌어요. 아이고. 자, 이번에는 그렇죠. 자, 이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명절에 통행료 면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1,361억 원의 손실을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임시 공휴일과 추석, 설날 연휴, 국가 행사기간 등의 면책 정책이 손실을 1,360억 원 상당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2017년 첫 시행됐던 추석 연휴 3일간 530억 원과 또 올해 설날 연휴 442억 원 손실이 발생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27조 5천억 원 정도로 보는 부채 비율이 자칫 국민 세금으로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를 염려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에서도 5년간 약 6조 원이 늘어났고 오는 2022년 경에는 34조 7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 문제가 큽니다. 하지만 선진국은 주말 통행료를 경감하는 데 반해 우리는 할증되는 비싼 통행을 낸다는 불평도 적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진국들은 할증되는 우리와는 달리 주말에는 통행료를 깎아주는군요. 네. 2015년 12월 영국 용역 보고서 유출이 파장을 부른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차등요금제를 시행하는 일본이나 캐나다, 호주, 영국은 주말에 할증되는 우리와 달리 반대로 평일보다 주말에 오히려 할인된다는 점입니다. 네. 교통 혼잡을 이유로 한 주말 할증은 이제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주말에 길도 막히는데 비싸지기까지 합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김경배 위원님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전해드렸습니다.